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당이 최근에 발족한 집권 플랜 본부 요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총체적 집권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 전력 투구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정말 해놓긴 해놔야 되는 게 해야 된다. 지금 뭐 경제, 민생, 네. 외교 거기다가 지금 안보, 안보도 국방 심각합니다. 문제까지 예, 예.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뭐 혹시 뭐 저쪽에 자작극일 수도 있지만은 네. 뭐 남쪽에서 띄웠다라고 하는 평양까지 강력한 갔다고 어플이 계속 얘기를 있잖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또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게 그래요. 그런 집권 플랜을 만드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항상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이게 이른바 어떤 뭐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부분인데요.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저기 북한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고 뭐 무력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출구 전략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태까지는 전단지 정도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단지 정도가 아니라 그 전단지가 네. 만약 그냥 저 드론에 의해서 갔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그거니까. 그 지금 김여정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도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북한의 전단지인데 그 접경 지역만 날라왔었는데 드론 띄워가지고 그까지 깊숙이 평양까지 가서 그걸 던졌다. 그러면 북한이 참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렇고 이게 민간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나라 군대가 국방부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럼 문제죠.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거고.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혹시 국방부가 그걸 묵인을 했다. 이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쟁 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그저께부터는 이것 때문에 또 아슬아슬하게 또. 아니 지금 이게 지켜보고 사실은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되죠. 뭐 네. 이게 군사적 도발로 보이거든요. 네. 드론에 뭘 띄워서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전단지라서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거를 했다. 무기가 있었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8번인가 뭐 몇 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전단지 자체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네.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고 어디까지 시달릴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뭐 국정감사에서 뭐 국방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도 많이 정보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예측이 되고요. 자, 또 주목돼야 될 게 우리 의원님 계속 지적을 해주는 날짜가 있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예, 이제 지났는데 10월 10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현역 의원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어떻게 보십니까? 딱 비율대로 했더라고. 예, 현역 딱 비율. 당선된 근데 이제 비율대로. 전체 기소된 걸 보니까 후보자로 해서는 비슷해요. 두 명이 양쪽이 약 16명, 17명 네. 해가지고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현역으로 하면은 조금 비율이 맞지 않는 편이고요. 아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는 거죠. 4명이라고 그러면 네 굉장히 명이면 뭐 굉장히 사실 작은 적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면은 역량을 좀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4명이라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 4명이 어떤 저기를 가질지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표결에 있어서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4명, 8명 넘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왕창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예. 힘뿐만이 아니라 예. 이거는 국힘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예. 김건희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저는 국힘으로서는 뭐 검찰도 그렇고 다들 아까 시나리오 3개 중에서 네. 유배나 뭐 사과나 이렇게 아니라 세 번째 기소 재판. 정면 승부 쪽으로 기소 쪽으로 갈 거라고 뭐 아니 기소 쪽으로 가면은 기소는 그다음 기소 특검 이쪽으로 가서 하지 않으면은 지금 못 벗어나거든요. 그게 앞으로 그럼 만약에 다시 그 특검법 같은 게 올라오면 재표결 됐다고 가정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요. 다음 주 리신하면 나면 완전히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빌드업 그 다음 네. 주 21일까지 아 이게 뭡니까? 이번 주에 있는 근데 걱정은 되는 게 네. 솔직히 명태균이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 돼요. 어떤 걸 빌드업하는지. 아니 명태균도 지금
이게 간질간질 긁기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뭐 터뜨릴지 모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는 용산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산에서도 명태균을 털 뭔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 양쪽에서 내가 먼저 쏠 거야, 네가 먼저 쏠 거야, 뭐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은 무슨 폭로전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겁납니다 매일. 겁나기도 하고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뉴스에 근데 뉴스를 계속 보니까 노벨 문학상도 밤늦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좀 속보로 금방 알게 속보로 됐습니다. 금방 계속 알게 하다 됐어요. 보니까. 네네. 자,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하고 서울지검 국정감사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이거를 기소를 하냐 불기소하냐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서울지검이 또 그 담당 부처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독대 정말? 얘기가 나올 때는 네. 불기소할 테니까 협조해줘 아, 이럴 줄 돌아라.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네. 그게 바로 결정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쪽도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고 지금 만약 불기소 도이치모터스에서 불기소 처분 더군다나 추가 수사도 없이 네. 소환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나면은 뭐 밀란 수준으로 일어날 걸요 아마.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할 것 못할 같은데 겁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열어서. 뭐 이걸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정말 이게 스스로 저는 김건희 늪에 들어가는 거를 국힘 쪽에서 더 이상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마도 다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검에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소를 하면 또 특검 안 하는 또 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변명이라도. 그럼요. 기소했잖아. 그러면 이거 특검이 더 지켜봅시다. 가는 거예요. 예. 어허.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어디까지 사람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건 너무 대통령에 있는 게 그리고 대통령이 네. 솔직히요. 아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을 제가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로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와이프 일만 되면 저렇게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니냐.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계속해서 국힘에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줄 것 같으면 출당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알아서 와이프만 비호를 하고 옹호를 하시든가 이것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당이 되더라도 이거면 바로 탄핵이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래 되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거 말고 아니,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국힘 쪽에서는 지금 내상이 워낙 깊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빌드업하고 네. 이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네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번 그 국감 좀 이번 주 봐야 될 뭐 혹시나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그냥 김건희 국감입니까? 김건희 국감을 주로 보게 되죠. 아무래도 볼 수밖에 다른 없을 것들도 것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뭐 관저 의혹 같은 거. 이것도 또 김건희 그다음에 여사입니다. 관련된 김건희의 특혜 관련된 업체들 뭐 특히 21g. 저 21g 또 히림 네, 종합건축 설계 네. 뭐 이런 쪽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눈여겨 보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쪽으로 그리고요. 포인트 그 맞춰주네요. 히림 종합건축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는 아니 히림이 유일하게 아마 설계사무소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인가 네. 거기 등록되어 매우 있는 큽니다, 회사는. 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파는데도 그런 거 하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에 쭉 그동안 관련되는 국방부며 뭐 이런 사람들 다 유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그거 다 뭐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뻔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낯뜨겁고요. 이 분야에 있다라는 게 참 낯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따끔한 일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